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3대 대통령 선거운동 도중 급사한 신익희. 1956년 5월 5일 이승만에 맞서 대통령에 출마한 신익희가 부통령 후보 장면과 이리로 향하던 열차를 타고 가다 뇌출혈로 사망하고 운구가 오후 4시 서울역에 도착해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신익희는 1894년 경기도 광주에서 사원부 대사원, 한성부 판윤을 지낸 신단의 6 아들 중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는 집안에 개설된 간해서당에서 한학을 배웠습니다. 15세에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영어과에 진학해 영어와 근대학문을 배웠고 졸업 후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과에 유학했는데 당시 2.28 독립운동을 주도한 조선유학생학우에 조직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 유학생뿐 아니라 국내 신지식인층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 학우회에 기관지인 학지광의 편집 겸 발행인을 지냈고 와세다 대학 졸업 후 귀국해 1917년에는 중동학교에서 교편을 잡았습니다. 1918년에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법률상업학교로 옮겨 3.1운동 이후 중국으로 망명할 때까지 법률 담당 강사로 비교원법 국제공법 제정학 등을 강의했습니다. 1918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가 전해지자 일본 유학생 출신인 최남선, 최린, 송진우 등과 독립운동 모의에 적극 참여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단체 및 동포와 연락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1919년 3.1운동이 발발한 지 하루 뒤인 3월 2일 귀국한 신익희는 3월 5일 서울역에서 시작된 제2차 만세 시위를 주도했고 일제 검거를 피해 3월 14일 중국 상해로 망명했습니다. 3.1운동 이후 임시정부 수립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는데 상해에서도 1919년 4월 8일부터 임시정부 수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임시정부의 임시헌장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신익희는 이후 의정원 외무위원장, 의정원 부의장 등을 맡으며 초기 임정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고 각 지역 임시정부의 통합이 모색되자 법무차장을 맡아 통합 임시정부의 헌법 초안을 마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대 들어 이승만의 거취 문제를 중심으로 임시정부를 둘러싼 독립운동계에 분란이 가열되자 신익희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운동을 일으켜 이승만 대통령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독립운동 세력 내 정파 간 갈등이 심화되며 임시정부의 진로가 불투명해지자 1922년 말경 임시정부를 떠난 후 무력투쟁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 독립운동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1931년 일제의 만주 침략에 직면해 독립운동계의 통일전선운동이 전개되자 그는 이런 기류에 조응해 통일전선운동에 뛰어들어 1935년 7월 5당 통합을 통한 민족혁명당의 탄생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후 독립운동 정당들은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조직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와 의열단의 김원봉 중심으로 조직된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양분되어 체계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민족혁명당의 선전부와 국민부 요원으로 활동하던 신익희는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결성에 참여했고 1938년 9월에는 민족혁명당 탈당 당원들을 조직된 급진적 무장투쟁단체인 조선청년전의동맹에 참여했습니다. 신익희는 전의동맹원들을 이끌고 민족전선 산하의 무력 조직으로 조선의용대에도 참여했으나 1941년 조선의용대 병력이 화북으로 이동하자 동참하지 않고 임시정부가 있는 준경으로 복귀했습니다. 준경에 돌아온 신익희는 한중문화협회를 조직해 상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김구와 김원봉의 협상으로 1942년 5월 민족혁명당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 제1지대로 편입되자 20여 년 만에 임시정부에 다시 합류했습니다. 조소왕이 위원장으로 있던 외교위원회에서 주로 활동하던 그는 1944년 5월에는 내각을 강화시키는 개헌과 함께 동포사회와 임시정부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을 주요 업무로 하는 내무부 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승만 지지로 선회한 후 야당 정치인이 되는 신익희. 해방 이후 신익희는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1945년 12월 2일 환국했는데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으로 임정의 권위와 국민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임시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정치공작대를 조직했습니다. 정치공작대는 12월 6일 중앙조직을 결성한 후 보름 만에 남북한 전역에 걸친 군단위 조직이 짜여졌고 약 한 달 만에 면단위 조직까지 이뤄질 정도로 광범위했고 결성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이 정치공작대는 이후 임정의 활동 기반이자 신익희의 세력 기반이 되었으며 일제 시기 행정관료였던 사람들 중 건국의 행정을 담당할 사람들을 선발해
행정연구위원회를 만들어 시정자료 수집과 연구를 하도록 했습니다. 1945년 12월 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 문제 해결 방향을 규정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문이 국내에 전해지며 이른바 신탁통치 파동이 벌어지자 임시정부는 즉시 신탁통치에 대한 절대 거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각 정당 대표와 종교 언론 관계자를 모아 반탁운동을 새로운 독립운동으로 선포하며 12월 28일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를 결성해 반탁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시정부가 주도한 반탁운동에서 내무부장인 신익희는 내무부 예하 행정연구위원회가 신탁통치 반대운동과 전국군정청에 소속된 한인 직원을 임정산하에 두는 임정포고문을 작성하게 했습니다. 또한 정치공작대에 반탁 시위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12월 31일에는 임정 내무부장 신익희의 명의로 임시정부의 정권 접수를 선포한 국자 제1화 제2호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시정부의 반탁운동에 대해 정권 탈취 쿠데타로 받아들인 미군정은 김구를 비롯한 임정의 압력을 가해 정치공작대의 해체를 요구했고 임정은 결국 정치공작대와 정치위원회를 해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파 세력의 반탁운동 통일조직으로 1946년 2월 8일 수립된 대한독립촉성국민회에 합류하도록 했지만 이런 임정의 지시에도 신익희는 즉시 정치공작대를 독촉에 합류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공작대의 조직을 주도해 확대해 나가던 중 지방을 순회하던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밝히자 이에 찬성하며 정치공작대와 정치위원회를 이승만이 주도 독촉에 합류시켰습니다. 이로써 신익희는 공식적으로 임정과 결별하고 이승만 지지를 본격화하게 되었고 그 보상으로 독촉 전국대표대회에서 부의장에 선임되어 우파 진영의 명실상부한 실력자로 부상했습니다. 이후 신익희는 이승만과 함께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추진하고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총선거에 참여했으며 1948년 50선거에서 고향인 경기도 광주에서 무투표 당선되어 제헌국회에서 부의장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면서 국회의장을 맡은 그는 1950년 5월에 치러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경기도 광주에서 재선되어 국회의장에 선출되었고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도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신익희는 1948년 11월 13일 윤치영 등과 함께 친이승만계 정당인 대한국민당을 창당해 최고위원이 되었으나 1949년 2월에는 정부 수립 이후 조각 문제로 이승만과 멀어진 한국민주당 김성수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국민주당과 함께 야당인 민주국민당을 창당하고 당위원장을 맡으며 야당 정치인의 길을 걷는데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발췌경과 4.45 입기원 전국에서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을 강조해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4.45 입기원 이후 야당 측 의원들이 대여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구성한 원내 교섭단체인 호원동지회의 수립과 이를 바탕으로 1955년 9월 통합 야당인 민주당이 발족하는 대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56년 신익희는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는데 4.45 입기원 이후 이승만 정권의 민심이 점점 등을 돌리는 상황에서 신익희는 민생을 살리겠다며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로 선거에 나섰습니다. 4월 25일 조봉암과 신익희는 비밀회동을 가졌고 야당 단일화 협상은 5월까지 이어져 조봉암이 사퇴하고 신익희를 지지하되 차기 대선 때는 조봉암이 야권 단일 대통령 후보를 하도록 하자는 합의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합의가 발표되기도 전에 신익희는 사망했고 단일화 합의 또한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신익희는 열차와 고속버스 편으로 전국 순회유세를 다녀 비서들이 무리하는 것을 염려했으나 그는 강행했습니다. 5월 2일 한강 백사장에서 장시간의 선거 유세를 하는데 신익희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일본 지도자들과 회담할 용의가 있고 한일 양국 정부는 먼저 감정을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자유당은 친일파로 비난했습니다. 신익희는 선거 유세 내내 피로한 모습을 보였고 주변에서는 당분간 지방 유세를 중지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신익희의 호남 유세를 결정했습니다. 1956년 5월 5일 새벽 5시경 부통령 후보 장면과 함께 호남선 열차를 타고 자유당의 이승만과 맞서 호남 지방으로 유세를 위해 전북 1위로 향하던 중 열차 안에서 뇌출혈을 겪었습니다. 수행원들이 인공호흡을 시도하며 기차 안에서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는 한 사람도 없었고 졸도한 후 45분 만에 열차는 이리역에 도착해 가까운 호남병원으로 달렸지만 끝내 서거했습니다. 신익희의 정확한 사망 장소는 모르지만 이리역과 하멜역을 지날 무렵에 서거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잠시 깨어나 열차에서 홍차를 마신 뒤 종손이자 비서인 신창현에게 휴지를 달라고 한 것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신익희의 운구가 5월 5일 오후 4시 서울역에 도착하자 운집한 군중들이 그의 유해를 경무대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서 경찰과 충돌하는데 경찰의 발포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났고 700여 명이 피검되었습니다. 신익희의 죽음 이후 노래 비 내리는 호남선의 음반이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그의 시신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갈등을 벌였는데 선거가 끝난 뒤에 매장하기로 결정해 종로유가 자택에 안치했습니다.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신익희를 추모하기 위해 무효표를 던질 것을 독려해 총 투표수의 20%가 넘는 185만여 표가 무효표가 되었고 죽은 뒤 1개월이 경과한 1956년 6월에 서울 수유동에 안장되었습니다. 1962년 3월 1일 훗날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인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이 추서되었고 한국사 시민강좌에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 32명을 선정할 때 정치 부문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신익희의 죽음에 대한 논란과 의혹. 일각에서는 신익희를 음해하는 세력에 의해 독살당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호남선을 타고 상경하던 중 홍차를 마신 뒤 화장실에 들어갔다 갑자기 배를 쥐고 쓰러져 시중에는 독살설이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인은 뇌일혈 및 심장마비로 밝혀졌고 그의 독살설과 관련해 장면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신익희의 죽음을 놓고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민주당도 자유당과 같은 수법으로 해공의 사인을 선동해 암살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했으면 그때 자유당의 타격은 대단했을 것이라며 이것이 민주당의 성격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53년 10월 민주국민당 대표 신익희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인도 뉴델리를 순방하던 중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조소왕을 만나 영세중립화 음모를 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신익희는 1953년 5월 김동성과 함께 영국 엘리자베스 2세의 대관식에 참석하고 귀국할 때 인도에서 조소왕과 만났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이것은 민주국민당 선전부장인 함상훈의 성명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은 민주국민당에 의해 적극적으로 부정되고 내무장관 백한성은 함상훈에게 의혹을 고한 사람을 추궁했고 함상훈은 제보한 사람을 밝히지 못했으나 조병옥은 의견에 동조하며 신익희를 의심했습니다. 1954년 3월 함상훈에 의해 다시 영세중립화 의혹이 제기됐지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해 사건은 종결되었고 국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제시되지 못하자 결국 함상훈은 당에서 제명 조치되었습니다. 신익희의 어머니 정경랑은 아버지 신단의 네 번째 부인이며 여섯째 형 신재희와 그의 자녀들도 독립운동에 가담했는데 신재희는 동생 신익희가 중국으로 망명한 후 1933년에 자신도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는 망명 전에는 동아일보 지국에서 근무했고 망명 후에는 임시정부에서 활약했는데 독립운동으로 가정을 못 돌봐 이남 3년은 흩어졌으며 막내 아들 신양균과 중경으로 피난 가던 중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신양균은 일본 공군의 폭격으로 사망했으며 신재희의 장남 신혜균은 미혼의 누이 신계순을 데리고 연안으로 가서 김두봉의 휘하에서 독립운동에 종사했으며 종손 신창현을 비서로 채용하기도 했습니다. 본처 이승희에게서 일남 일녀를 두었고 그 외에 소실 김혜화가 있었으며 기타 중국인 여성 사씨와의 사이에서 딸 한 명을 두었으나 요절했습니다. 신익희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 신익희가 서울의 국민학관을 설립하고 초대학장에 취임했으나 6.25가 발발하자 국민학관은 부산으로 서둘러 옮겨졌지만 재정난 등이 겹쳐 대학은 1952년 해인사재단으로 넘겨져 해인대학이 되었습니다. 캠퍼스도 경남 진주로 이동했으며 1961년에는 마산으로 학교가 옮겨지면서 마산대학이 되었다가 1971년 12월 경남대학이 되었는데 전쟁 후 서울에 있던 국민학관은 쌍용그룹의 창업자 김성곤이 인수했습니다. 1971년 현재의 부각 캠퍼스로 이전했으며 198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했는데 이렇게 신익희가 설립한 국민학관은 2개의 대학으로 파생되어 대학 교육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정치인 이철승에 의하면 신익희는 자유주의자 정치인으로 현실주의적 융통성과 탄력이 있는 분이란 평을 내렸는데 환국하자 윤길중 등 친일 고관들까지 포섭해 정치 공작대를 조직해 국내 세력을 만든 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스런 융통성과 중도 노선의 정치력 때문에 억측과 오해를 받았고 잦은 정치 노선의 변경과 변심으로 야당인 민국당의 운명을 좌우하는 여당인 자유당의 모략에 앞장을 섰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1946년 초 신익희는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할 것을 한국독립당 중앙당에 건의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1946년 6월 23일 신익희는 한국독립당 서울시 지구당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탈당했습니다. 대한독립촉성 국민회는 독촉과 신탁통치 반대 국민총동원위원회 통합단체이지만 이승만의 사조직으로 자리 잡는데 조직의 달인인 신익희가 김구에서 이승만으로 줄을 바꾼 것이 큰 작용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나중에 신익희가 이승만과 결별하며 유림 측의 합작을 청했을 때 유림은 자네는 이승만 앞에서 기생첩 노릇을 했던 사람이 아닌가라는 호통을 들은 바 있습니다. 또한 신익희가 자유신문 사장이 되어 김구를 고문으로 내세운 것을 김구가 정면 반박한 일이 모두 이 변절 때문이었다고 전해지는데 결국 1947년 7월 이후에는 임시정부 측과 노선을 달리했습니다. 임시정부를 이탈해 이승만을 총재로 하는 독립촉성 국민회로 가서 부총재로 활동했는데 귀국 초기에 한민당과의 타협을 거부했으나 뒤에 한민당과 연대했다는 점이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잠시 같이 활동했던 장준하는 신익희가 광복군 훈련장에 찾아와 경희대로 젊은이들을 영입해가는 것을 조롱했는데 장준하 일행 20명은 임정을 찾아가 신익희를 규탄했으며 몽둥이를 들고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조카 신해규는 화가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월간지 조선예술과 천리마는 2000년 11월호에서 독립운동가 해공 신익희 선생의 조카인 화가 신해균이 인공기를 도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넷째 형인 신재희의 부인은 경주 이씨로 조선의 이조판서 이유승의 딸이자 이회영, 이석영, 이건영, 이철영, 이시영, 이호영, 이소영 7형제의 여동생이었는데 이시영은 대한민국의 제1대 부통령을 지낸 이시영입니다. 한때 호경릭의 후임자인 앙유준이 그에게 아편 장사를 해보라고 권고하자 모욕적이라 판단해 술잔에 술을 그의 얼굴에 붓고 남경정 부군을 나가지만 1932년 이후 영어를 가르치거나 아편 장사로 생계를 꾸려나갔습니다. 그에게는 본부인인 연한희 씨, 혜영 이승희 외에 첩인 김혜김 씨, 혜와 김순희가 있었는데 1951년 이승희가 죽자 첩이었던 김순희를 본처로 격상시켜 호적에 올렸고 중국 항저우 출신 사실을 내연녀로 두었습니다. 그녀와 사이에 딸 한 명이 있었으나 어려서 요절을 했으며 그의 아들 신하균도 본처 외에 중국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두었고 이들은 중국인으로 생활했으며 어머니 정경랑에게 오빠가 있었지만 끝내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적셔 신익희의 추모곡이 된 비 내리는 호남선 가사를 소개합니다. 제법 많은 사람들이 김수희의 남행열차를 그 노래로 오해하고 있는데 이 노래는 박춘석이 작곡하고 손인호가 불렀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목이 메인 이별가를 불러야 오르냐.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려야 오르냐. 사랑이란 이런가요. 비 내리는 호남선에. 헤어지던 그 인사가 야속도 하더란다. 다시 못 올 그날짜를 믿어야 오르냐. 속는 줄을 알면서도 속아야 오르냐. 죄도 많은 청춘이냐. 비 내리는 호남선에. 지나가는 열차마다 원수와 같더란다. 오늘 제1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세운 사람들로 3대 대통령 선거운동 도중급사한 신익희였습니다.